네, 안녕하십니까. 정복자입니다. 오전에 그 목욕탕을 좀 다녀왔습니다. 제가 루틴이 아침에 영상을 좀 찍고 그 다음에 목욕탕 갔다 오는 게 이게 제 루틴인데, 우파는 루틴이잖아요. 월화 수목 금토 일 할 일이 다 정해져 있고, 물론 뭐 가끔씩 또 이제 비일상적인 어떤 스케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루틴이란 자체가 기본이 깔려야 저는 우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렇게 사람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너무 자주 살면 늙어요. 항상 루틴 있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그 아침에 이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란의 약점을 알았다. 트럼프가 이제 약점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란이 어떻게 보면 완전한 봉변을 당하고 있는, 복날 개잡듯이, 지금 이제, 미국이 이란을 닦아 세우고 있는 이유는 바로 약점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게 어떤 나라든 뭐 기업이든, 그리고 일반 개인이든 간에 약점이 노출되는 순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이 되는 게 이제 그거를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픈 곳만 집중을 하면은 항복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독재 국가, 이 권위주의 국가는 그 핵심 지지층 여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핵심 지지층들이 좀 약하지. 대신 이제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뭐 어디가 약점인지를 모르죠. 다 약점이지 늘 항상, 그러니까 모든 약점이 너무 많은 건 약점이 없다는 거잖아요. 집중적으로 거기가 이제 문제가 됐을 때 이제 그것을 공격을 하면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하면서 또는 베네수엘라를 공격하면서 정말 알게 된 것 중에 하나는 핵심 지지층들을 조져야 되는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참 보면 트럼프한테 고마울 뿐입니다. 이걸 만약에 몰랐다고 한다면은 이게 뭐 이란이든 베네수엘라든 이거 뭐 쿠바든 북한이든 이거 뭐 그냥 어떻게 조져야 되는지를 이게 알 수가 없었을 텐데, 이번에 이제 이게 사람이라는 게 뭐 계속 학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이란, 다음 이제 쿠바, 이제 북한 이렇게 가면은 이게 사실 이제 뭐 완전히 그 표본실의 청개구리처럼 노출이 돼버리고 완전히 공개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가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위험한 시스템으로 이제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이제 독재자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 정도로 그 규모가 사이즈가 나오는 국가가 아니고서는 사실은 그렇게 지금 뭐 소소하게 뭐 골목대장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뭐 쿠바, 베네수엘라, 이란, 북한 이런 나라들, 뭐 예전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그 루마니아 같은 거 이런 나라들은 사실은 이제는 이제 살아남기가 어려운 그런 어떤 샘플링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 트럼프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또 하나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경제적 분노 작전입니다. 이코노믹 퓨리 아퍼레이션이죠. 이코노믹 퓨리. 그러니까 지금 아퍼레이션 퓨리잖아요. 원래 이번 작전이 거. 근데 거기다 이코노믹을 또 하나 붙인 겁니다. 왜 이코노믹을 붙였냐? 지금 사실 이제 이 이코노미는 누구를 위한 이코노미입니까? for 혁명수비대예요. 뭐죠? IRG 그건가요? 혁명수비대 그렇죠?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더라고. IRGC.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 혁명수비대를 위한 경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면 인민무력부를 위한 또는 뭐 보안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김정은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부대들은 상당히 돈을 많이 먹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만 필요한 어떤 그런 부대들은 그 부대가 분명히 특권을 누리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 부분들만 끊어주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참 재밌는 거죠. 참 재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그 부분만 우려내는 거야, 암을. 예. 나머지, 그러니까 뭐 국민들은 어차피 이 독재 정권 권력을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위에서 그것만 자양분을 빨아먹는 놈들만 싹 제거를 해버리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경제적 분노 작전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지금 그림자 함대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림자 함대.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이제 미국의 제재를 받은 지가 지금 47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47년 동안 이란이 뭘 개발을 했냐면, 몰래 뭘 갖다 파는 거, 밀수네, 뭐 이런 거 있잖아. 밀수, 주가 조작, 해킹, 뭐 이런 거. 그 중에서 얘네들이 갖고 있는 게 원유가 제일 어떻게 풍부하니까 전 세계에 석유를 팔고 돌아다니는 거야, 얘네들이. 그리고 그 석유를 판 대가로 뭘 가져오겠어? 자기들이 필요한 생필품을 가져 들어오겠지. 그러니까 이미 이 이란이라는 나라는 여기에 몇십 년 동안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말한 대로 저희가 이제 일요일 아침에 목욕탕에 가듯이 이란 혁명수비대도 루틴이 있는 거예요. 이 루틴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 루틴이 무너지면 또 다른 루틴을 만들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지. 예. 특히 이란이라는 나라는 이미 미국의 경제 봉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해상에서 예를 들면 이란 선박을 납포를 하거나 격침을 시켜버리면 이란이 어디서 그 물자를 공수해 받겠어요. 더더군다나 지금 만약에 이제 사실 카스피해라고 있어요. 이 카스피해는 뭐냐면 육지 안에 바다가 있는 겁니다. 나름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바다인데 이게 대양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육지 안에 있어. 그 앞에 보면 이란 있고 러시아 뭐 이렇게 우크라이나 이렇게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 카스피해를 통해서 원래 러시아한테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러시아가 누굴 지원을 해요? 그 물자가 없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거지 같은 나라인 북한한테도 지금 뭐 탄약이니 포탄이니 그걸 뭐 지원받고 앉았는데 이란이 러시아가 뭐가 남아 돌아가지고 이란을 지원하겠습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이 소비에트라든지 공산주의 시스템을 경험했던 나라들은 어느 나라를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인색해. 왜? 국가 내에서 인심난다고. 보세요. 우리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 자본주의라는 게 뭡니까? 잉여 자본을 만드는 거잖아요. 잉여 자본. 공산주의는 뭐예요? 잉여 자본 왜 만들어? 국가 안에 있는 거 다 그냥 인민들한테 나눠줘. 이 개념이 공산주의야. 그러니까 잉여 자본을 절대 용납치 않아. 잉여 자본이라는 것을 악이라고 생각해.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 국가 안에 인심이 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국가 안에 뭐가 그득그득 쌓여 있어야지 누구도 도와주고 싶고 그러는데 아니 국가를 텅텅 비워놓고 맨날 무슨 머슴들한테 맨날 나눠줬으니 인심을 쓸 수가 없잖아요. 인심을 다른 나라에. 자기 나라는 먹기도 빠듯한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한국 이런 나라를 보면은 우리는 잉여 자본이라는 것이 있는 자본주의 국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막 쌀을 막 재배 안 해도 막 먹을 게 남아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이디오피아도 도와주고 무슨 뭐 터키 이런 데도 막 지원하고 막 지진 났다고 막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대대로 잘 살아서 그랬던 게 아니라 한국이 6.25 이후로 미국과 공조가 돼가지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자본주의 시스템의 바탕 위에서 국가를 운영했던 그런 루틴이 생겼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잉여 자본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관대해진 거예요. 네. 이것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나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데 되게 인색한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걔네들 마인드는 잉여 자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애들이야. 물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본주의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산주의라는 것이 그래. 예.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뭐 이렇게 뭘 창고에 쟁여놓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고 그걸 별로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베이스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란 말이지. 그래서 보면은 옛말에 우리 할머니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일본 애들이 지나간 곳에서는 뭐라도 좀 남는데 러시아 애들이 지나간 곳에서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대요. 다 뺏어 먹는다는 거야. 예. 소련군이 지나간 데는 다 뺏어 먹어.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게 다 공유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남의 나라에 들어가서도 자기들이 먹을 쌀 같은 거라든지 식량 같은 걸 들고 들어오지 않은 애들이란 말이지. 예. 그러니까 남한테 뭐 민폐를 끼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애들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러시아든 뭐 이란이든 베네수엘라든 북한이든 이런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되게 뭔가 풍족할 수가 없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란이 기면 전 세계에 있는 공해상에 있는 이란 선박마저도 미국에 의해서 색출돼서 납포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란은 정말 일단 경제적인 위기는 당연한 거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심리적,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진짜 굶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이제 공해상에 뭐가 이렇게 떠 있고 그러면 그 배가 야, 그 배 이리 오라 그랬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공해상에 있는 배들도 막 숨어 다녀야 되는 거야. 공해상에 있는 배들도 숨어 다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해상에 있는 배들도 자기가 살려고 숨어 다녀야 되니 어딜 이란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에코노믹 에픽 퓨리는 뭐냐면, 에픽 퓨리는 장대한 분노지. 그러니까 이코노믹 퓨리는 뭐냐면, 이제는 아예 이란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거 막는 건 기본이고, 공해상에 있는 이란 선박까지 납포를 한다는 공포심. 그 공포심까지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이란 선박이 막 이렇게 미국 도망다니다 이러다 보면 그 자체로 이미 에너지가 다 쏟아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막 도망다니다 보면 막 여기다가 다 팔아야 될 거, 헐값에 팔아야 되는 거지. 왜? 잡혀서 이란 선박이 예를 들면 자기 원유가 이런 거 잡혀가지고 뺏기느니 차라리 빨리 헐값에 팔아버리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없는 상황인데 더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공해상에서 이란이 석유를 지금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공해상에 이란이 석유를 담아가지고 이게 돌아다닌단 말이야. 이게 지금 납포의 대상이 돼버리면 이란은 이 석유를 빨리 팔려고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석유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는 거야. 이게 묘수야, 묘수. 그러니까 이게 1타 쌍피가 아니라 1타 10피 정도 되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란 자체가 굶어 죽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원유를 투매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원유를 빨리 투매해서 돈으로 만들려고 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그 돈을 또 이란으로 끌고 들어오기가 어려운 거야. 공해상에 있는데 그걸 언제 위안화로 바꿔서 들어오겠어. 결국은 달러로 만들어야 되는데 달러는 못 쓴단 말이에요. 달러 자체는 이 계좌이체가 안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비트코인이니 뭐니 이런 걸로 달라 그랬다는 이유가 그거야. 얘네들이 경제 제재의 핵심이 뭐냐면 달러를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지금 근래에 이란이 막 경제난이 돼가지고 막 시위하고 이랬던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아주 용의주도하게 이란 경제를 완전히 파탄시켰습니다. 특히 이란의 이란 화폐를 완전히 그냥 개박살을 내버렸어요. 개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화폐 가치를 완전히 폭락을 시켜버렸어요. 달러를 못 사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란 돈으로는 달러를 못 사니 이란은 휴지지 뭐, 휴지. 그러니까 이게 경제 제재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원화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미국이 만약에 한국 원화를 달러로 바꾸지 못하게 하면요, 한국 원화는 똥값이 되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화폐가 되어버리는 거야. 달러를 못 사는 순간. 석유도 달러로 결제해야 되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곡물이 뭐니 이런 것들도 다 달러로 결제해야 될 것이 많은데, 달러를 못 쓰게 해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뭐냐면, 그 나라 화폐는 그냥 예를 들면 막 진짜 10분질, 20분질, 100분질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공해에서 이란 선박, 공해에 있는 이란 선박을 미국이 납포하겠다라는 개념은 원유를 완전히 투매를 해가지고 원유값을 떨어뜨리겠다는 것도 있지만, 정말 이란 경제를 완전히 옥죄해버리겠고, 그리고 이란 혁명수비대들이 그나마 갖고 있는 해외 자산, 이게 급격하게 줄어드는 겁니다. 급격하게. 그러니까 이란 혁명수비대가 나름대로 하나의 그냥 회사라고 보면 돼요. 회사. 그러니까 이 회사, 우리 삼성도 있잖아. 해외 자산이 있잖아요. 삼성 그룹이 갖고 있는 해외 자산, 뭐, 예를 들면 뉴욕의 뭐 빌딩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자산이 이란 혁명수비대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미국 내에 있는 자산도 동결되고, 또는 뭐 유럽에 있는 자산도 막 동결됐잖아. 달러 자산도 동결되고 이러다 보니까 공해상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유조선이 떠 있는 거야. 근데 이 자산도 지금 다 뺏어가겠다는 얘기가 미국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혁명수비대라는 어떤 하나의 회사가 자산이 예를 들면 막 100이었는데 지금은 1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란 혁명수비대가 딴 데 가가지고, 야, 우리 돈 많은 거 알잖아. 우리, 야, 석유가, 야, 다른 사람, 세계 매장량 3위 우리 다
우리가 다 들고 있는 게 그게 이란 혁명수비대 이 새끼들아. 내 말 들어. 야, 내가 좀 돈 좀 빌려달라는데 그거 안 빌려줄 거야? 그래, 돈이 있으니까 빌려주겠지. 응? 뭐 비트코인을 빌리든 뭘 막 막 자금줄이 지금 막히니까 막 달라 그럴 거야. 근데 그때 얘들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 야, 이란 석유 다 우리 거야. 바다 위에 떠 있는 거? 이거 다 우리, 야, 그 석유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게 다 우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공해상에 있는 이란 선박을 납포하겠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돈을 못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융통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하면, 야, 미국이 지금 니네들 자산 다 동결했잖아. 야, 공해상에 있는 것까지 다 지금 납포한다는데 너 무슨 담보로 네가 좀 돈을 빌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결국 돈의 싸움이에요. 네. 이 돈의 싸움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란 혁명수비대가 어디 가서 자금을 융통해야 되고 돈을 돌려야 자기들도 뭐 혁명수비대 월급 주는 건 당연한 거지만 얘네들도 그거 가지고 돈놀이를 한 거야. 얘네들이. 그래서 이란 외무부 장관이 호르무즈 개방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1조 원을 이 새끼들이 공매도를 친 거야. 이게 다 혁명수비대들이 산하에 있는 그런 새끼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물론 이제 달러는 다 동결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얘네들이 어떻게 돈 세탁을 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란 혁명수비대들의 이 돈줄은 이제 소위 얘기해서 공식적인 어떤 은행 경제망에서는 불가능하고, 증시나 이런 데 다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이제 공해상에서 배를 띄워가지고 석유를 담아놓고 앉았는데, 그것마저도 납포를 한다고 하니, 이란이 지금 어디 가서 내가 담보를 가지고 돈을 빌리며 그 돈을 운용을 하겠냔 말이에요. 그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설명을 안 해주고 자꾸 무슨 이란 말만 자꾸 들려서 지금 이란이 3차 세계대전이 날 수도 있네, 뭐네, 그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지들이 뭔데 3차 세계대전을 해? 지들이 그럴 캐파가 돼?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캐파가 되냐고. 핵무기도 없는 새끼들이. 이 따위도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란은 지금 걔네들 정권이 다 붕괴돼서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없는, 성경에 나오는 말 있잖아. 돌 위에 돌 하나도 없는 정도로 다 망하게 만들리라 라고 지금 하나님이 선포한 그 첫 대상이 되는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아파 이슬람은요, 기본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여자를 그렇게 진짜 다 이렇게 해놓은 것도 그렇고, 인권을 그렇게 마구 유린하고, 4만 명씩 죽이고, 이건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이슬람 국가도 하지 않는 짓이에요. 제가 이슬람 좀 연구한 적이 있는데 이슬람이 되게 좋은 종교예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기독교 입장에서 너무 이제 이슬람을 할 수는 없지만 이슬람의 어떤 그 교리 자체는 되게 깨끗해. 예. 그리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뭐랄까요, 개인적인 욕심을 내는 것을 되게 하고 금욕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술 담배 같은 거 전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청결한 삶을 살게 만드는 거지. 근데 이란 시아파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예. 거의 1000년 전에 해왔던 그런 것들을 강요하니까. 예. 그러니까 1000년 전에는 사실 지금 1000년 후에 이런 세상이 될 줄 모르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까지 다 그냥 일일이 다 지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란의 시아파 이슬람은 조금 문제가 있다. 예. 이거는 좀 응징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 제가 이제 좀 길거리 다니면서 약간 좀 중동처럼 생기신 분들을 눈은 좀 안 마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또 테러를 당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예. 워낙 지금 이게 자동 더빙이 되잖아요, 영상이. 그러다 보니까 영어로 다 나오고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로 다 퍼지잖아요. 예. 특히 이제 미국도 나가고 다 지금 미국 교포들도 다 이걸 듣지 않습니까? 지금 유튜브를.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만 듣는다는 보장이 없죠. 이란 혁명수비대 정보부에, 이란 정보부에서도 이제 저를 스캐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조심을 하고 있는데, 조심한다고 해서 어떠겠어요. 아무튼 제가 할 얘기는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공중파에서 하지 않는 얘기들, 공해상에 이란 선박을 납포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이렇게 안 해주고 자꾸 이란이 이긴다고 하는 얘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 이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저는 계속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제 아는 친구들이 그거 이재명 얘기도 좀 하고 서영교 얘기 좀 하지 왜 그러니까, 서영교 얘기 제가 안 해도 다 해. 다른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서영교 서대지가 그런 얘기 하는 거, 이재명 얘기 하는 거 많이 하잖아요. 많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한테 맡기고, 많으니까. 저는 좀 이란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왜? 너무 이란을
럽사이드하게 찬양하는 그런 지금 공중파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다른 거는 이제 지금 보니까 민주당이 이재명을 막 비판하더라고. 그러니까 지들끼리 자성질환 일어나고 있으니까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돼요. 이런 말씀 드리려고 영상 올렸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본부장이 말한다. 꼭 읽어보시고, 그럼 청년인 유료 구독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